안녕하세요. 테크 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. 이번 세미나에서는 RPA를 검토하거나 운영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국내에 100여 개 기업에 4,000개가 넘는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파워젠의 이창섭 RPA PM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. RPA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이제 도입하려는 검토하는 기업이 일단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?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?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를 정형화시키는 거는 필요합니다. 어디 장표는 이렇게 만들고 어디 장표는 이렇게 만드는 게 똑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업무인데 장표가 막 달라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푸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세미한 PI,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은 기본적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. 네네네. 그러면 뭐 영업부의 어떤 부분, 그다음에 뭐 재무부의 어떤 부분은 이번에 뭐 서너 개 과제 정도는 우리가 공통화해가지고 표준화시킬 수가 있어서 뭐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한번은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주영생 같은 저런 기업에서 아까 맨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RPA 뭐 이렇게 뭐 발표회처럼 뭐 현업부서 모아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? 그래서 한번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혼자 하기 힘들다면 뭐 파워젠 같은 그런 전문 기업을 같이 해서 파워젠도 뭐 POC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좀 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.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. 관심이 없어. 저 기업에서 눈에 안 보이면 반응이 없으니까.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RPA를 활용 중인데 ERP 시스템에 정보가 추가되거나 구조가 변경되면 RPA를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? 이게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. 네. 특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화면에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없었던 뭐 아이콘이 막 생성이 된다든지 기능이 막 메뉴가 바뀌었다든지 저희가 만약에 뭐 SAP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예로 뭐 Z2094라는 화면을 썼었는데 이번에 개발하게 되면서 Z2094-1 뭐 이런 식으로 메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맞네요.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꿀 때 저희가 그래도 이제 엑셀 기준으로 데이터를 많이 취합을 하고 그리드 형태로 지금 하게 되면 엑셀 데이터를 하는 형태를 있으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죠.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건들지 않게끔 아니면 따로 버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요. 그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화면을 완전 다 뜯어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아이콘 몇 개 추가하는 정도는 저희가 대응이 현재는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아예 그 버튼의 아이디가 바뀌었다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위치만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 갖다가 보통은 찾아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. 말씀드리면 저런 이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절대로. 저거는 뭔가 AI가 뭔가 저걸 감지해가지고 뭔가 지가 사람한테 알려주든 아니면 자기가 뭐 RPA 시키든 RPA까지 시키는 힘들다면 저거 사람한테 알려주든 팀한테 그런 것은 앞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. 보통 문서에 저희가 그래서 요새 한창 디벨로퍼분들 추가하는 거는 유관 시스템이라는 페이지를 넣습니다. 그래서 이 RPA 프로세스가 뭐 메일 시스템은 뭐 계정 뭘 썼고 그 다음에 그 SAP는 무슨 화면에 무슨 권한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. 그러면은 그 담당자는 누구누구입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써놓고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계속 그냥 매뉴얼 형태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. 프로젝트 진행 도중 룰이 없는 업무를 자동화하려는 경우 과업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비용 문제나 프로젝트 일정 등은 어떻게 조율해서 진행하는지요? 제일 어려운 문제시네요. 결국 이거는 PI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이거는 뭐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도 양해를 다 대부분 구하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양식을 만들 때 같이 특히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좀 약간 고참 매니저급들이 붙어가지고 좀 컨트롤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비용 문제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상위 뭐 과제로 해가지고 보통의 RPA 중국 과제 기준으로 보통 안정화랑 뭐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. 개발 한 번 하는데 그 1주 분석, 보통 1, 2주 개발하고
안정화랑 그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. 맥스로. 그러면은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 작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잡고 네네. 길게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RPA도 어떤 큰 기업들은 여러 종류 RPA 쓸 수 벤더 걸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겁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?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. 네. 이게 데이터, 결과값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RPA 과제를 돌린 거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교환은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. 뭐 과제마다 다른 네네네. 거니까요. 네. 그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그 RPA 중앙 서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, 뭐 보세 개수가 몇 개다, 라이센스가 몇 개다, 네. 뭐 아니면 프로세서가 몇 개 되어 있다. 이게 간단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쓰는 AA가 쓰는 중앙 서버에서 기능, 그다음에 뭐 AWorks가 네.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 적재했었던 거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 표준화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재가공 처리를 하는 거죠. 포탈에서. 포탈에서 지금 오케이. 저희가 했었던 것들 중에 뭐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은행은 했습니다. 아, 네. 하나은행이 UiPath를 쓰고 AWorks를 쓰고 있거든요. 두 가지의 솔루션을 포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현재는 로그화 시켜가지고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. 나중에 시간 되면 그 포탈 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? RPA로 다 만들어 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쓰는 사람들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쓸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뭔가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 진짜 어디 저런 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황당할 것 같은데요, 진짜. 네, 그래서 저희가 그게 좀 난감한 상황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지식 경영이 아니라 그런 저런 업무 매뉴얼이나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딘가에 그것이 뭐 RPA 포털 어딘가에 그걸 아주 직관적으로 잘 해놓고 걔하고 RPA랑 잘 매핑을 항상 시켜놓는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요새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.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도입한 데가 거의 은행권 아니면 지금 뭐 회사를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정도 되면 본부 부서 하나당 기본적으로 RPA 돌아가는 게 수백 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보통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데는 막 라이센스 로봇을 막 100대, 200대씩 쓰는 데도 있거든요. 그럼 과제는 더 많이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은 뭐 3, 4명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끔 그거를 이제 버전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 담당자 모릅니다. 우리가 거꾸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이 기준이 업무 기준이 맞아요라고 거꾸로 물어봅니다. 네.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. 현재 RPA가 어떻게 고도화될 것인가 그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,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라는 공간이 있습니다.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